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그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오늘 아침 도하의 모든 언론들이 증오의 정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용 의원님 매우 놀라셨을 것 같아요. 현장에 계시지는 않으셨죠? 네, 현장에 있지는 않았는데요. 네. 보고 나서 그냥 사실 제 일상생활도 올스톱이었었죠. 이제 결국에는 네. 사실 지금 정치 일정이 올스톱이라는 이야기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피살 사실이 나오자마자 아무 일을 하지 못하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네. 몰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큰일 날 뻔했고 실제로 그 현장이 뉴스에 나오기 전에 이미 많은 사람들에서 공유가 됐던 사안들이지 않습니까? 뭐 그러다 보니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건지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참 모든 것이 스톱시켰던 그런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뭐 저도 너무 놀랬죠. 사실은 이게 이재명 대표가 부산에 현장 방문 갔다가 이제 피습을 당한 건데 사실은 그 피습 사실 자체도 참 너무 좀 충격적이었지만은 그 가해자분의 행태, 네. 그러니까 지지자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뭐 사인을 받으러 가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공격적으로 나온 모습을 보면서 참 이게 한국 정치가 이거 하나를 갖다가 너무 우리가 침소봉대할 수는 없지만은 네. 그래도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가 좀 남다르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런 증오 정치, 적대 정치를 정치인들이 계속 무책임하게 이 파생 확산시켜 왔는데 네. 그것이 이런 밑단에서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식의 좀 돌출적인 반응들까지 연결된 거 아닌가. 좀 전체적인 자성과 반성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충격적인 거는 그냥 우발적인 사고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엄청난 계획을 세웠고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동선을 파악하기 위해서 입당을 했다라는 설까지 나올 정도니까 이 부분은 계획범죄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도 충격적인 거고 네. 사실 그 종이 왕관을 쓰고 각종 이 대표 행사에 참석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는 더 충격적이었던 것은 이재명 대표가 차에 타고 있는데 그 앞에서 쳐다보고 있는 범인의 모습. 이것도 과거에 있었던 걸로 나오더라고요. 네. 이런 것도 봤을 땐 이 계획된 범죄가 어디까지 지금 영향을 미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칼도 간 흔적이 있고 변형을 시도했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사실 증오의 정치 이상을 넘어선 정말 최악의 범죄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범죄가 사실은 이제 특수상해로 원래 적용을 할 수 있는데 네. 찌른 부위가 또 목이다 보니까 지금 살인죄로 해서 이제 살인미수로 아마 네. 이제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엄벌에 처해야 된다고 보고요. 참 그 목이라는 부위가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근데 거기를 이렇게 흉기로 찌를 정도의 대범함이라고 할까요? 그것도 기자들이 다 동행하면서 이렇게 좁은 네. 이렇게 좁은 골목처럼 이렇게 내려오는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이렇게 대범한 범행까지 한다라는 것은 매우 이것은 죄질이 나쁘기 때문에 저는 엄벌에 좀 쳐야 된다. 이게 죽이려고 일부러 간 거잖아요. 실제 죽이려고 했다라고 진술까지 한 거잖아요. 이 사람 가만히 둬서는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최고형이 어떻게 돼요? 뭐 살인죄는 사형 무기징역 이제 5년 이상인데 사실 뭐 사형을 집행은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엄벌에 처한다면 이제 무기징역처럼 이제 그 평생 종신형으로 아마 그렇게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죠. 네, 오늘 뭐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영장 청구는 당연히 되겠지만 지금까지 나온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일단 이분의 이제 당적이 처음에 2015년도에 새누리당으로 입당을 했다가 2022년에 탈당을 해서 민주당으로 입당을 했는데 입당 동기는 이재명 대표의 동선, 그러니까 일정을 확인하려고 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너무 미워서 살해 의도가 있었다는 것인데 이런 식이면 지금 대중정치인 두 분 모두 이제 대중정치인이고 이제 선거가 되면 모두 이제 현장에 나가서 대중과 자연스럽고 뭐 대중의 목소리도 듣고 뭐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겁이 나실 것 같아요. 트라우마가 생길 수밖에 없죠. 사실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더 큰 트라우마를 겪게 되실 것 같고 네. 그냥 대중정치를 하시는 지금 예비 후보자들도 지금 진짜 수백 명 되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분들도 예. 위협감을 느낄 겁니다. 결국에는 여야가 극한의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이런 범죄 행위를 계획하고 있는 사람들도
보도를 통하면은 굉장히 우후죽순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 많은 정치인들이 이렇게 위협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동네 좀 다녀보셨어요, 의원님? 지금 사실 선거운동은 거의 그러니까요. 올스톱인 상황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동네에서 이렇게 뭐 명함을 행사나 주거나 이런 것도. 것들도 지금 거의 정지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군요. 뭐 예. 그래서 딱히 이렇게 행동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았는데 네. 실제로 위협을 느낀다. 그리고 잠깐 중단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정치가 야만을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근대화되면서 그렇습니다. 민주주의가 도입이 되고 이제 총칼을 내려놓고 평화적인 정권 교체를 위해서 네. 이게 사실 민주주의가 발달해 온 과정이고 또 대한민국 정치가 그동안 많이 미래로 나와왔었는데 네. 이 최근에 이런 행태들을 보면은 진짜 이런 퇴행도 이런 퇴행이 없죠. 그러니까 정치 스스로가 갈등 조절, 갈등 해결을 포기해버리고 네.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는 형태로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네. 저는 이게 연관성이 저는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예. 최근에도 이런 묻지마 흉기 난동 범죄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인 아니더라도 예, 이상동기 범죄. 범죄가 많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정치권 영역까지도 이제 오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참 이런 사회적인 흐름들에 대해서 정말 저는 경각심 가져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부터라도 증오의 언어, 조롱의 언어 이런 정말 정치는 언어로 하는 것인데 국민들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는 정치인들이 이제 행태 그만둬야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을 했습니다. 테러는 자유민주주의의 적이다. 그리고 어제 있었던 신년 할애회가 원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참석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가 뭐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하면 뭐 참여 여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논의하다가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면서 참석을 못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정부 여당끼리 하고만 행사가 돼버렸어요. 대통령의 이런 인식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뭐 테러죠. 이것까지 뭐 평가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심각한 민주주의의 테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등의 정치 사실 국회는 나를 대신해서 싸우라고 보낸 곳 아닙니까? 네. 그런데 사실 우리 정치가 반성해야 될 부분은 정부까지 나서서 대놓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증오 정치가 오는 건데 네. 여기에서 대통령께서 뭐 테러로 규정하고 이 사람들을 엄벌에 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 쾌유릅입니다. 뭐 이제 이런 얘기도 하기도 했는데 오히려 대통령이 좀 그런 발언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민주당을 향해서 제일 많이 보면 했죠. 반국가 세력 얘기하고 또 뒤이어서 된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도 뭐 민주당 운동권 뭐 이에 대해서 혐오의 발언, 증오의 발언 이런 것들을 오히려 정부 여당 사이에 대해서 더 부추기고 강조한 측면 이런 건 없을까요? 아니 뭐 성서에도 나오는 말씀이지만 마음의 미움만 품어도 살인을 범한 것과 같다 이렇게 성서에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얼마나 이런 미움이나 증오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에 그 분노를 자극해서 결국에는 어제 같은 그런 불상사까지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당연히 그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네. 그 본질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그렇다면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이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어떤 대통령이 나오더라도 국민 통합, 국가 네. 통합이라는 것을 제1의 과제로 업무 수행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년 6개월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뭐 야당도 품지 못하고 뭐 품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싸워라, 증오해라. 뭐 장차관들도 임명할 때도 그렇죠. 가서 싸워라. 그러면서 결국에는 민주당을 직접 직격은 안 했다라고는 하지만은 뭐 종전선언을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라는 식으로 돌려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더 비열한 거죠. 그러니까 비겁한 정치적 표현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로 하여금 더 싸울 수 있는 공간을 열어 적혔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태에 대해서는 좀 책임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이거 나랑은 무관한 일이다. 마치 그 유체이탈 화법식으로 이거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니까 뭐 엄단해야 된다. 그거 당연한 원론적인 말씀인데 본인이 그동안에 이런 증오 정치에 대해서 한 축뿐만 아니라 네. 오히려 증오를 부추겼던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반성해야 된다. 예.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할 말을 다 해버렸는데요. 네. 우리 드림연구소에서 예. 제 할 말까지 연구를 좀 해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더했으면 더했지 덜한 거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관들 국회 가서 싸워라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 네. 그 싸움의 최전선에 있었던 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이제 비대위원장으로 오자마자 여의도 사투리 안 쓰겠다 해놓고 이재명 대표 욕부터 하고 시작했어요. 증오의 정치를 부추긴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는 나는 몰라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 사실 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사실 국회는 결국에는 이 말로 싸우는 싸움의 전당을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의 전당을 만들어 놨는데 네. 여기에 정부가 가세했다라는 것의 비판을 대통령께서 안 받을 수가 없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